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아닌 척 넘겼지만 사실 제 인생이 다시 갈라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잊고 살았어요. 이름도 나이도 북쪽에서 쓰던 말버릇도요. 그게 살아남는 법이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유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저는 그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똑같은 하늘, 똑같은 구호, 그리고 똑같이 비어가는 마음. 아들 얘기는 못했어요. 입 밖에 내면 누가 들을까 무서워서요. 무서움은 사람을 조용하게 만듭니다. 조용한 사람은 오래 살아요. 하지만 오래 살수록 안쪽에서 죽어갑니다. 저는 그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별이 낮게 깔렸습니다. 두만강을 본 순간 숨이 멎었어요. 물은 얕아 보였지만 새까맸습니다. 넘어가면 끝이라 믿었습니다. 아주머니 조용히. 브로커 남자가 엄지손가락을 세웠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 핫팩 2개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깨졌어요. 물은 등줄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옥 씨. 멈추면 안 되는 자리에서 저는 멈췄어요. 목이 얼어붙은 것처럼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가 제 진짜 이름을 알까요? 남편도 떠난 지 오래고 아들도 사진 속에서만 자라는데 다시 들렸어요. 영옥 씨, 앞만 보세요. 브로커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그가 제 서류를 이미 다 알고 있구나. 누군가가 미리 넘겼구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는 순간 끝이라 생각했거든요. 2발이 얼음 위에 올라섰을 때 바람이 칼처럼 갈라졌습니다. 저는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렸어요. 한 발. 정수리를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뛰었습니다. 무릎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살고 싶다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산비탈 낡은 비닐하우스에 숨었어요. 숨이 하얗게 새었죠. 거기서 첫 번째 반전을 만났습니다. 브로커가 들어왔어요. 그는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죠. 축하합니다. 그가 속삭였어요. 이제부터 돈 얘기를 하죠. 여러분,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는 숫자를 말했어요. 사람 값을요. 저의 값이었습니다. 성금은 이미 받았습니다. 누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제 고향 동네 이름을 말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게 조용히만 지내라던 이웃이었죠. 배신은 이렇게 옵니다. 조용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없다고, 몸만 왔다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몸으로 갚아야죠. 말투가 변했습니다. 공포는 잠을 깨웁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강물이 덮쳤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트럭을 불러 저를 실었습니다. 창문엔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닭, 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와버렸어요. 닭처럼 묶인 사람들, 저처럼 묶인 팔목. 웃음 끝은 울음이었습니다. 우리를 태운 트럭은 남쪽을 달렸어요. 길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사람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중간에 여자가 기절했어요. 아기를 낳은 지 한 달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저지 도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누군가 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물은 없었죠. 우리에겐 간만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창문이 없는 방. 불빛은 노란색. 냄새는 쿰쿰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두 번째 배신을 봅니다. 브로커 뒤에 앉은 남자. 그는 남조선 말씨를 썼어요. 이름 적으세요. 그가 웃었습니다. 이빨 사이로 담배 냄새가 새어나왔죠. 그의 옆에는 계약서가 쌓여 있었어요. 사람 한 명당 종이 한 장. 저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쓰는 순간 또 묶일 것 같아서요. 그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면 천재지. 그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여자 하나가 울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부르며요. 울음은 전염됩니다. 한 명이 울면 모두가 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입술이 다 터져 피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문을 만졌어요.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죠. 그러나 창고엔 철제 선반이 있었습니다. 나사는 느슨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은 변합니다. 겁은 줄고 계산은 빨라집니다. 저는 선반을 기댄 채로 밀었습니다. 쾅! 처음엔 소리만 났습니다. 다시 쇠조각이 떨어졌어요. 작은 소리. 하지만 희망의 소리. 여러분, 희망의 소리는 큽니다. 특히 배신 다음엔 더 크게 들립니다. 그때 뒤에서 남자가 다가왔어요. 남조선 말씨의 그 남자였습니다. 뭐 하세요? 그가 다가왔죠. 저는 몸을 가렸습니다.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계속하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열쇠를 꺼냈어요. 딸깍. 문이 풀렸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반전이었죠. 그는 브로커가 아니었습니다. 침투한 공범도 아니었어요. 난 여기서 사람을 빼내는 일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될까요? 없습니다. 다만 빨리. 그의 눈은 빨갰습니다. 아마도 밤새운 눈빛, 굳은 살이 박인 손. 저는 그 손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못 나가니까요. 믿는 것도 용기입니다. 우린 한 줄로 섰습니다. 아기 엄마는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을 가운데 두면 지켜집니다. 그는 우리를 좁은 뒷문으로 빼냈어요.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들이쳤죠. 달빛이 있었습니다. 달빛은 도망자에게 등불이 됩니다. 그날 달은 유난히 컸습니다. 차로 달렸습니다. 진동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졸음이 몰려왔죠. 깨어나 보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검고 넓고 조용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고 빠르더군요. 그 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왜 도와요?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래 잊고 살던 단어였거든요. 사람. 하늘이 연해졌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죠. 새벽은 늘 새로운 선택을 씻겨줍니다. 바닷가 컨테이너 옆. 우린 덩어리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이크가 긁히는 소리.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두만강에서 저를 불렀던 브로커. 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는 우릴 다시 팔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의 양손은 허공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총구가 아래로 향해 있었죠. 남자는 낮게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다들 차례로 서세요. 그의 말씨는 또렷했습니다. 국경을 잊은 사람의 말씨였죠. 저는 땅이 꺼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묶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파란빛 비친 카드, 작은 문양, 그리고 단 두 글자, 경찰. 그가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보호입니다.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보호. 낯선 단어가 새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배신을 두 번 겪으면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우릴 돌려보내진 않나요?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끝이라니요. 끝은 보통 또 다른 시작이더군요. 정말 그랬습니다. 보호소에 들어갔습니다. 온기가 있었습니다. 냄새는 비누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그 소리에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보호소에서 새로운 반전을 만납니다. 가장 믿고 싶지 않은 얼굴을요. 그 얼굴이 제 삶을 다시 바꿉니다. 다음에 저는 왜 남쪽에서도 또 도망쳐야 했는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 아들을 찾았는지도요. 끝으로 한마디만요. 살아남는 건 기술이고 사람으로 사는 건 결심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나. 우리는 주연입니다. 보호소 첫날. 침대가 너무 부드러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전엔 땅 위에서 자던 사람이니까요. 머리맡에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낯선 냄새였죠. 깨끗하다는 건 누군가가 닦아준 흔적이잖아요. 벽에는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 줄이 그렇게 무서운 말일 줄 몰랐어요. 안전하다는 건 그 전에 위험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했어요. 다들 눈빛이 닫혀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하나가 제 옆에 앉았어요. 입가엔 상처가 있었죠. 그녀가 물었어요. 언니는 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살려고요. 그 말이 목구멍에서 돌처럼 걸렸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저는 도망쳤어요. 그 웃음이 쓸쓸했죠. 그날 오후 관리관이 불렀어요. 영옥 씨, 상담 시간이죠. 책상 위에는 제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해서 불안했습니다. 친절은 때로 계약서보다 무섭거든요. 이제 정착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 이 단어는 북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늘 누군가가 사라진 다음에 들었죠. 그날 밤 같은 방 여자들이 수군거렸어요. 언니 조심하세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 있어요. 누구? 남조선 말 쓰는 남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이겠죠. 우릴 빼내줬던 그 남자. 그런데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마워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일까? 다음 날 저는 몰래 복도 끝 창문으로 갔습니다. 바깥에는 회색 차가 한 대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 고개 숙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얼굴 잊을 수 없었어요. 그가 저를 보자 창문을 내렸습니다. 조용히 나오세요.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보호소 문을 나가면 다시 도망자가 됩니다. 하지만 안에 있으면 다시 이름이 사라집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나갈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움직였어요. 창문 밖 풍경은 남쪽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북쪽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오래 못 계십니다. 왜요? 당신 파일이 팔렸어요. 팔렸다고요.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누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았습니다. 그 친절한 상담관. 보호란 이름 아래에서 또 팔리는구나.
인간의 존엄은 종이 위에 붙은 도장보다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제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임시 신분증이에요. 그리고 그는 주저했습니다. 아드님 이름 맞나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가 보여준 사진. 작은 카페 앞에 서 있는 청년. 그 얼굴. 20살 때 떠나온 그 얼굴이었어요. 내 아들. 살아있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 근처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끝이 끊겼어요. 하지만 뭐요? 그는 작게 속삭였어요. 그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두만강의 물, 보호소의 냄새, 아들의 얼굴. 그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쪽에서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쪽이라니요. 남쪽에도 그쪽이 있더군요. 정보를 사고 파는 사람들. 그는 차를 세웠어요. 잠시 내리세요. 길가엔 편의점 불빛이 희미했어요. 이제부터 혼자 가야 합니다. 왜요? 내가 여기서 더 움직이면 둘 다 위험합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섭지 않았어요. 살아남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길을 걷다가 작은 교회를 봤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는 노래가 들렸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제 쪽을 봤어요. 그중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기 앉아요. 다 지나갑니다. 그 말이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 교회에서 숙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원봉사자였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가 물었어요. 그냥 영옥이라고 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빛날 영, 옥처럼 단단할 옥.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묻지 않고 기다려주고 밥을 챙겨줬죠. 저는 점점 말을 배웠어요. 남쪽 말, 뉴스, 버스 노선, 은행 창구. 새로운 세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닫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게시판에 사진 한 장이 붙었습니다. 찾습니다. 실종된 탈북민 여성. 그 사진 속 여자는 저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가 여전히 날 잡으려 하는 거구나. 그때 그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는 잠시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말아요. 우리가 도울게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3번이나 배신당한 사람에게 신뢰는 사치죠.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교회를 나왔어요. 길 위엔 가로등이 깜빡였죠.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세상에.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줄이야. 몸이 굳었어요. 뒤돌아보니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울고 있었어요. 손에는 사진이 들려 있었죠. 그 사진, 보호소에서 봤던 그 사진. 왜 이제야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를 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엄마,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갑자기.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 장면을 그냥 바라봤죠. 그는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엄마, 이제 같이 살아요.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끝이 아니라는 걸. 늘 끝이라 했던 순간마다
또 다른 시작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 냄새, 밥 냄새. 그게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지 말았어야 했어요. 영욱 씨, 우리 얘기해야 합니다. 그 친절한 상담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어둠이 밀려왔죠.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그 친절한 상담관. 영욱 씨, 축하드려요. 잘 지내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어 말했어요. 아드님도 만나셨다면서요. 다행이네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왜 전화를 하셨어요? 확인 차원이에요. 작은 일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작은 일이라니. 그 단어가 가장 큰 함정이었어요. 그는 말을 낮췄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 한 명만 만나주세요. 그분도 영옥 씨처럼 용기 낸 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분 이름 기억나시죠? 유나. 유나. 두만강에서 총성 터질 때 제 뒤에 서 있던 그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아기를 품에 안았던 여자. 그녀는 트럭 안에서 울었죠. 그 여자가 살아있다고요? 네. 지금 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직접 만나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 장소는 오래된 여관이었어요.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죠. 방 번호는 203호. 문을 열자 낯익은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비누 냄새, 보호소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방 안에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반쯤 그림자에 가려 있었죠. 유나 씨?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언니, 이제야 만나네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거든요. 아기를 안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 애는 잘 있어요. 남쪽으로 갔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상담관이 들어왔어요. 두 분 반갑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의 눈동자가 유나를 향했습니다. 이분이 말씀드린 그분이에요.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우리 같이 가요. 어디로요? 그녀는 대답 대신 창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커튼 사이로 남색 승합차 한 대가 보였어요. 새로운 보호소예요. 더 나은 곳이래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또 하나의 거래였다는 걸. 사람을 옮기는 게 아니라 팔고 있었다는 걸.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이건 아니에요. 유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상담관이 미간을 찌푸렸죠. 영옥 씨, 오해 마세요. 당신 덕분에 다 살 수 있어요. 그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의 손끝에 차가운 쇠붙이가 닿았어요. 수갑, 이제 그만 버티세요. 그가 말했어요.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낯선 목소리,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가 경찰이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경찰의 얼굴, 두만강에서 우리를 구해줬던 그 남자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영옥 씨. 그가 말했어요. 이번엔 끝입니다. 상담관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창밖에 대기하던 차량들이 일제히 불을 켰습니다. 빛이 방 안을 쏟아냈어요. 유나는 울었어요. 몰랐어요, 언니. 진짜 몰랐어요. 그녀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어요. 이들은 사람을 팔아왔어요. 당신이 신고했던 그 종이들
다 증거가 됐습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보호소에서 도장 찍기를 거부하던 제 모습. 그 서류들이 결국 저를 살렸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증인으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절 피해갔지만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죠.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의 보상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지금 저는 작은 찻집을 운영합니다. 간판엔 제 이름이 걸려 있어요. 영옥다방. 매일 새벽 문을 열기 전에 커튼을 젖힙니다. 달빛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그 달빛 아래서 저는 자유를 배웠어요. 아들은 가끔 와요. 커피를 마시며 묻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요? 저는 웃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행복이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되뇌입니다. 살아남는 게 전부가 아니다.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롭고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제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나이 들어도 상처받아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또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용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